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철강주를 둘러싼 이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오늘 철강주도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철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오늘 철강주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 철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대장주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가장 큰 1위부터 좀 따져보면 포스코홀딩스가 30만 원 정도에서 연초에도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약 한 달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13%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본다라면은 고려아연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KG스틸까지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들 본다라면은 오늘도 대부분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지만 글로벌 철강사의 이 가격 인상 이 얘기들이 투심을 개선시키는 한 가지의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도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 혹은 연초부터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죠. 결국은 철강주들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떤 사업이 어느 쪽으로 연관이 되고 어떤 나라가 어느 쪽으로 연관이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가 사실은 조금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1번이 철강,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 화학, 이렇게 연결되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이라 그러죠. 이 업종들에서 중국과 관계되는 가장 1번 시클리컬 업종이 철강이었거든요. 역시 중국에서도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들 이런 글로벌 철강주의 가격 인상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그 외의 철강주들 대부분이 적게는 2%, 많게는 10% 이상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거래일 연속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주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철강사들 인상 발표와 함께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짚어주셨고요. 또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에 조금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 양회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증시 내에서도 과거 10번의 양회 중에서 무려 8번 동안이나 이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철강주들이 수혜를 톡톡히 받았는데 최근 중국 경기 부양 목표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훈풍으로 이 국내 철강주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기관이 철강주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철강주를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좋지가 않았었죠. 중국이 5.5%의 성장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3%대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이제는 코로나도 물론 확진자가 아직도 좀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경제 봉쇄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과 인프라주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양회를 앞두고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양회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회의를 앞두고는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 양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 무언가를 억제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무언가를 좀 더 활성화하고 무언가에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라든지 집중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인구도 많고요. 소비도 많고 그만큼 산업도 커집니다. 중국 내수만으로도 중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양회를 앞뒀을 때에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양회를 앞두고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 건설과 인프라주의 상승세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회 때 좀 더 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건설과 인프라주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양회 때 건설과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라면 이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회 직전까지는 이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둔화되더라도 상승 여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조금 내놓으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건설 인프라 관련주 상승세 지속됨에 따라 철강주도 조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중국 양해까지 이러한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유럽의 CRMA 도입도 임박을 했습니다. 이 IRA법과 CRMA법으로 인한 이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철강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줄이자. 유럽도 CRMA도 사실 비슷한 의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거고 자국 내 이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경제를 좀 제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에 뭐 미국이면 미국, IRA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이 있으면 유럽 CRMA 같은 경우는 유럽에 공장이 있으면 이제는 수혜가 되는 사실 IRA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이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조지아에 공장을 증설하는지 마는지 어디에 또 증설하는지 신규 공장이 어디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뭐 수혜냐 악재냐 이런 부분들 많이 따졌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현지에 공장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내에 이 공장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이 호재성 이 재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를 예를 들어본다라면은 지난 13일 미국 내 리튬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부터 리튬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국내 포항에 이 제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미국 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은 철강 본업은 국내가 중점적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광물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리튬 프로젝트도 미국 내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사업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는 그 나라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철강주 좀 묵직한 업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역시 테마주 색채가 좀 짙어지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좀 시각이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또한 이 글로벌 철강주보다는 또 국내 철강주 이런 밸류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수요와 실적 회복 종목은 어떻게 선별을 해야 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국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을 글로벌 철강주 대비해서는 좀 낮게 받았었죠. 이 글로벌 철강주 대비해서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철강주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 철강주 딱 생각을 해보면 좀 심심하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관세 이 얘기가 꼭 많이 붙었었죠. 미국 내에서 무슨 세금을 받았습니다. 무슨 세금에 철퇴를 맞았다. 뭐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그래서 일부 세금이 환급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철강주들 영향이 좀 있었고 국내 철강주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좀 싼 편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높아졌고 그리고 IRA도 그렇고요. 좀 전에 자국 내 산업을 좀 육성한다. 그래서 현지의 공장들을 좀 많이 짓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수요 회복 이전에는 주가가 선반영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상 주가는 이 실적이 올라가기 전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회복 이전에는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수요가 회복이 다 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시기에서는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지만 주가적인 탄력성은 수요 회복 이전에 기대감이 좀 더 많고 수요에 대한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이 시점에 주가는 좀 더 탄력적이고 실제로 숫자로 찍힐 때에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전, 이 실수요 회복 이전 주가가 선반영을 좀 보일 예정으로 좀 풀이해 주셨고 그 이후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쭉 말씀해 주신 철강 관련주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장주죠. 이 포스코홀딩스 좀 보신다라면요. 이 사실은 다른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한 여름 가을 정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작년 가을,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 그래도 작년에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보더라도 중국 부양책 기대감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왔었죠. 중국이 열린다, 리오프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시기에 철강주도 같이 좀 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뚫기가 좀 어려웠던 게 8, 9만 원 정도가 매물대가 좀 많았었는데 이 과정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중국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수준이죠. 이전 고점이 사실 21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인 37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서도 매물이 좀 나옵니다. 물론 이제 28, 9만 원에 있었던 매물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37만 5천 원에서 매물을 일부 소화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